일단 숙제 해오신 거 우리 4-3에 200페이지에 있는 문제거든요. 많이 봤겠지만 24년도 고3 3월 12번 문제였고요. 이거부터 좀 같이 봅시다. 문제 가지고 좀 읽어보세요. 자, 해볼까요? 자, 지금 fx가 저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gx도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인데 x가 2일 때 극소를 갖는데요. 자, 극소를 갖는다, 극대를 갖는다, 뭐 최대를 갖는다, 최소를 갖는다. 전부 다 나는 어떤 문제를 생각하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극소에 대한 정보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극소는 어떤 모양새야?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가 극소야. 이 근방에서 가장 작은 값. 맞지? 그러면 이제 gx의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gx의 그래프를 그리기엔 정적분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맞지? 정적분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gx를 그려야 되는데 적분하니까 좀 부담스럽단 말이야. fx 자체가 지금 이미 찢어져 있으니까 조금 불편해. 그러면 이 gx에 집중하지 마시고 gx의 도함수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 간접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 뭐를 이용하면? 도함수를 이용하면. 그래서 gx가 아니라 gx의 도함수인 g'x, 얘를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돼? ft를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하니까 원상복구가 되는데 t가 뭐로 바뀌어? x로 바뀌지. 그래서 일단 g'x는 fx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fx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놈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놈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자, 0 기준으로 지금 모양새가 달라지고 있는 건데 둘 다 0,a를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속하다라는 건 알 수 있고, 지금 2에서 극소를 갖기 위해선 도함수가 어떻게 돼야 될까 생각을 해보자. 지금 얘는 g야 얘들아, g. 자, 근데 g'은 g의 뭐예요? 도함수. 도함수인데 평균 순간 변화율 아니야?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자, 얘들아, 이 기준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 어때? 0보다 내려가고 있잖아. 작지? 그리고 이 기준 오른쪽은 0보다 크지? 이래야지만 극소 아니야?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해야지만, 감소하다 증가해야 되지만, 그러면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언제? 2에서. 그러려면 이 오른쪽의 모양새를 알 수 있어. 어떻게 그려야 돼? 지금 x가 0 이상일 땐 직선을 그려야 돼요. 직선 어떻게 그리면 돼? 2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려면 이렇게 직선 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감소하다가 증가하겠다. 이거 도함수다 얘들아, 도함수. 응? 그러면 2에서 0이 되는 거니까 a는 몇이에요? 2에서 0이 되려면 6 플러스 a가 0이잖아. a는 마육이구나. 이걸 알 수 있지. 따라오니? 그럼 a가 마육이니까 지금 얘 왼쪽 같은 경우엔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을 그리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x 더하기 2,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지금 요 놈은 마이너스 2에서 절편을 갖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일부분만 그리시면 되겠죠. 따라왔니? 아 물론 이제 요렇게 그려지는 게 맞긴 해요. 부호가 중요하니까.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아 이렇게 그리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꼭지점이 좀 매듭이 있어서. 자 그러면 요 놈은 G 프라임이에요. G 프라임.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플러스. 아 부호를 가지고 GX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 2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 마이너스 2까지는 감소. 2부터는 증가.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유사 3차 함수 모양을 gx가 갖는구나. 실제로 3차 함수는 아니겠죠. 왜냐면 여기는 적분하면 3차겠지만 여기 적분하면 2차가 되기 때문에 이쪽은 3차의 모양, 이쪽은 2차의 모양이에요. 근데 유사 3차 모양이다. 근데 문제에서는 어쨌든 극대값을 물어봤으니 마이너스 2에서가 극대라는 거 알 수 있지 이제. 따라왔어. 그래서 극대값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2에서의 값을 구하시면 되고 극대는 이제 g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그럼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ft dt 해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2차 함수인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 dx 이렇게 계산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흐름 잘 따라오세요. 이거 수투에서 수투 아니지 미적분 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못 그리잖아. 못 그리잖아. 그럼 뭐 이용하시면 된다? 도함수를 이용하시면 된다. 도함수의 구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여러분이 충분히 추론해낼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미적분 원에서. 아시겠죠? 다음 201페이지에 5번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마 식으로 푸셨을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 같은데 답까지는 안 가보고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0과 3 사이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이 fx가 있는데 이 f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dt다. 최대 최소를 각각 구하시오. 자 해볼까요? 자 지금 이 정적분의 값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지금 이 fx의 최대는 x가 지금 윗끝에 해당하는 거잖아. 적분 구간이 0부터 x까지인데 그럼 어디까지 적분해야 최대입니까? 혹은 어디까지 적분해야 최소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지금 x 자체가 변수이기 때문에 적분 구간을 어디까지 설정해야지만 최대 혹은 최소가 됩니까? 그런 문제야. 그러면 나 같으면 얘 그래프를 그려보겠어. 얘는 지금 보면 1과 3을 절편으로 갔죠. 그래서 1과 3을 절편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0부터) 적분하는 거야. 자, x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자칭 구간 0부터 3까지니까 x의 범위는 0부터 3까지예요. 그러니까 윗끝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 0부터 3까지인 거야. 자 얘들아 어디까지 적분이 최대일 것 같아? 적분은 더하는 거지. 이 값들을 다 더하는 거야. 어디까지 더할 때 최대가 돼 지금 보니까? 모든 양수를 다 더했을 때. 그러니까 1까지 적분한 게 최대 아니야? 이게 모든 양수의 합이잖아. 그래서 일단 최대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dt구나. 아니 ft가 쓰면 안 되겠다. gtdt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최대. 그리고 어디까지 접근해야 가장 값이 작을까요? 최소일까요? 그런 문제지. 어디까지 접근해야 가장 작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음수를 다 더했을 때가 제일 값이 작지 않겠어요? 어디까지 접근했을 때? 3까지 접근했을 때. 이때가 가장 작다. 그래서 최소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gtdt.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아마 이 문제 어떻게 푸셨을 것 같냐면 fx를 그냥 미분해가지고 얘 이참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신 다음에 지금 0에서 1에서 최소를 갖고 3에서 최대를 갖겠다. 그래프 가지고 해석하실 수도 있긴 하겠으나 그냥 단순 이 정적분의 의미를 생각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따라옵니다. 그럼 5-2도 사실 따라와요. 5-2는 지금 위아래 전부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너희가 이제 뭐 접근하기도 조금 부담스럽고 미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막 그랬을 수 있어요. 5-2번은. 근데 얘는 그냥 그래프로 해석하시면 바로 풀리는 문제이긴 하거든. 자, 닫힌 구간 -2와 2 사이에서, 그러니까 x의 범위가 -2부터 2까지라고 했지. 자, 이 상태에서 fx가 인테그랄 x 플러스 1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 지금 참고로 얘기할게요. 약간 그 미적분 이제 2번 수업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미적분 열심히 잘해오신 분들은 열심히 딱 2번까지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미적분 좀 놓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죠? 눈치 안 줄 테니까 딴 공부하고 계셔주세요. 알겠죠? 알겠죠? 마음 편히 딴 공부하셔도 돼요. 대신 들으실 분은 드세요. 알겠죠? 자, fx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놈에 대해 최대 최소를 구하래. 자, 한번 해보자. 지금 얘는 구간 자체가 x에서 x 플러스 1까지니까 위끝 아래끝 대입해서 문제를 풀기엔 좀 부담돼. 맞지? 근데 적분 구간이 x부터 x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의 사이는 1로 일정하지 않니? 이 둘의 차이는 1로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1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어느 구간으로 설정했을 때가 지금 정적분의 값이 가장 큽니까? 혹은 가장 작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문제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이놈 같은 경우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맞니? 그리고 여기 축 어디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축이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이게 x축이랑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죠. 판별시켜보시면 알겠지만 1 빼기 4여서 0보다 작아서 x축이랑 안 만나요. 뭐 꼭지점에 y좌표 구해봐도 알겠지만 안 만나요. 자, 그러면 x의 범위가 지금 y와 2 사이에 있는 상황에서 적분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정해야 가장 넓이가 큽니까? 혹은 넓이가 작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야. 이렇게 설정해봤을 때 왔다리 갔다리 해봤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접근해야 값이 가장 작을까? 혹은 클까? 언제나 가장 작니? 지금 축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기 때문에 축 기준으로 했을 때 점점 값이 커지니까 축에서 가까울수록 값이 작고 축에서 멀수록 값이 크지 않겠니? 축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럼 축에 대해서 딱 대칭 이루도록 했을 때가 값이 가장 작지 않겠어요? 대칭 이루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지금 구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기준으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접근했을 때가 가장 정적분의 값이 작다. 최소구나. 이해돼? 그러면 x는 누가 되면 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돼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인 거지. 따라왔어? 그리고 지금 요 놈에서 가장 멀게 x를 잡으려면 x의 범위 마이부터 2까지니까 언제가 가장 멀어? x가 2일 때가 가장 멀지. 맞지?
그래서 x가 2일 때에 대해서 우리가 구간을 설정해 보시면 2부터 3까지 적분한 게 누가 봐도 지금 넓이가 훨씬 커 보이죠. 얘가 최대다. 축에서 가장 머니까. 그래서 2부터 3까지 적분한 놈이 저는 최대다. 그래서 적분해서 그냥 다 구하면 되지.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이게 의미하는 건 적분 구간에 대해서 변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분 구간 자체가 왔다리 갔다리 변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값을 구해보시면 되고요. 오타 수정 안 했다. 지금 이 페이지에 2번 있죠? x 빼기 1분의가 아니라 x 빼기 2분의예요. 거든요. x 빼기 2분의. 자, 정석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문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엔 ft에 대해서 물론 t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딱 집어넣고 걔를 적분한 다음에 x 집어넣고 2 집어넣은 다음에 걔를 우리가 식으로 써가지고 0분의 0꼴 극한을 해결해주는 것도 방법은 되겠죠. 너무 복잡하지 않니? 생각만 해도.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엔 어떻게 하시는 게 낫냐? 얘들아, 정적분의 값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어? 얘를 적분한 다음에 위 끝에 아래 끝에 해서 빼는 거였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식을 써보자.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t를 적분하시면 대문자 ft가 되죠. 그래서 걔에 대해 x랑 2 대입해서 빼는 거니까 대문자 fx 마이너스 대문자 fe 이거 맞니? 따라왔어요. 위 끝에서 아래 끝 뺀 거. 그러면 구조 보여? 뭐야? 이거 미분계수의 정의 모양이랑 똑같잖아. 얘가 대문자 만약에 f가 아니라 소문자 f였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였어? f 프라임 e. 그러니까 미분해서 2 넣는 거. 그럼 여긴 대문자 fs가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얘 미분하면 소문자 f가 되죠 그냥. 그래서 소문자 f에다가 2 넣은 거. 얘가 그냥 f인 거야. 과정을 조금만 한 번만 추가하면 대문자 f를 미분한 얘 미분계수다. 그래서 얘 미분하면 스몰 f니까 f2 이렇게 써도 괜찮지. 이해됐어? 그래서 f2는 그냥 2 집어넣으시면 8 빼기 8 더하기 3 다음 3 간단하죠? 미분계수의 정의가 이게 은근히 중요한 파트예요. 물론 당연히 정의여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이게 다른 쪽이랑도 연계가 되게 잘 돼. 그래서 뭐 한번 모르면 계속 뭔가 발목을 잡아. 그래서 이거 다음에 하실 때 반드시 익히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세 번째 3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인테그랄 1부터 1 플러스 2h x 세제곱 빼기 x 제곱 플러스 2dx 의 값을 구하시오. 야, 상상해봐라. 이거 적분한 다음에 1 플러스 2h를 대입하고 1을 대입하고 그걸 뺀 다음에 걔를 h로 나눠가지고 너네가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해봐. 너무 힘들지?
아니야? 힘들잖아.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일단 fx라고 해볼게요.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보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를 적분하신 대문자 fx에다가 윗끝 아래끝 대입해서 뺀식을 써주시면 대문자 f1 플러스 2h 마이너스 대문자 f1 이거 아니까 따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분계수의 정의 형태랑 비슷한데 1에서 2h만큼 떨어졌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2h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곱하기 2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요 놈은 무엇이 돼요? 대문자 f 프라임 1 곱하기 2. 근데 대문자 f 프라임은 소문자 f죠. 이분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f1 곱하기 2구나. 이해됐어? 그래서 f1 같은 경우엔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2가 돼서 2, 2, 4가 돼요. 됐죠? 자, 오른쪽 문제는 숙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까 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적분으로 넓이 구하기 이거까지 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속도와 거리를 다시 한번 하고 끝납니다. 좋은 추억이 됐나요?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억이 아니더라 해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셔야죠. 그러니까 쉽지 않네 이 생각이 드셨으면 또 이거 나름대로 다음엔 좀 빡세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회피는 못하잖아. 자, 해봅시다. 정적분으로 넓이를 구하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fx가 이런 식으로 x축 위에 있다 라고 해볼게요. 자,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이 넓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fx가 지금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냥 a부터 b까지 fx 자체를 그냥 적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넓이 자체는 무엇이 되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된다. 자, 근데 만약에 fx가 이런 식으로 밑에 존재해. 근데 난 a부터 b까지 이 둘러싸고 있는 넓이가 궁금해. 그러면 여길 적분하게 됐을 때 뭐가 나와? 당연히 마이너스 넓이가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 함수값이 지금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요놈에 대해서는 음의 값을 계속 더하는 꼴이 돼버려서 음의 값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음의 값을 뭐로만 바꿔주면 돼? 양수인 값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그럼 이 음수인 놈을 양수로 바꾸는 방법 뭐를 씌우면 될까? 절대값을 씌우면 되지 않을까? 음수를 양수로 만드는 방법 절대값이잖아. 그래서 얘를 절대값 씌워가지고 이렇게 대칭 이동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A에서 B까지는 넓이가 다 양의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 사실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냐? 그냥 이 fx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 근데 절대값 씌우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양수인 부분은 그냥 fx 적분하는 거고 음수인 부분은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양수인 부분은 그냥 적분하시고 음수인 부분은 절대값 씌워서가 아니라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한다. 따라왔어?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뭐 하실 수가 있냐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도 구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대. 얘가 gx, 이렇게 있대. 얘가 fx. 자, 지금 보면 함수 몇 개? 두 개. 두 개로 둘러싸고 있는 지금 이 부분의 넓이가 내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누구를 접근해 볼 거냐? gx가 위에 있지. 그래서 A부터 B까지 gx를 접근해 볼게요. A부터 B까지 gx를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gx와 a, b, x축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넓이가 나오겠죠. 맞니? 맞니? 응? 그리고 만약에 a부터 b까지 fx도 접근을 해. 그럼 이 접근값은 의미하는 게 무엇이야? fx와 a부터 b까지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도형의 넓이 아니야? 맞아요? 그 둘을 뭐 하면 돼? 빼면 되지. 빼면 자연스럽게 요 모양에서 요 모양이 빠져버리니까 지금 넓이는 요렇게 구해줄 수가 있구나. 따라왔어? 그래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고 있는 넓이는 두 놈을 빼시면 되는 건데 얘에 대해서 지금 접근 구간 자체가 A부터 B까지 둘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냥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에서 fx를 뺀 식을 접근하시면 되겠지. 이게 곧 둘러싸고 있는 넓이다. 두 곡선이 둘러싸고 있는 넓이다. 자, 디테일 조금만 얘기 드리면 gx는 어디에 있어? 지금 보니까 A부터 B 사이에 누가 더 위에 있니? gx가 위에 있죠. 그리고 누가 밑에 있어? fx가 밑에 있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놈에서 아래에 있는 놈을 빼서 접근하시면 된다. 그래야지만 양수인 값이 나오니까 직사각형의 우리가 넓이를 다 더하는 그 과정에서 양수인 값들에 대해서 세로를 설정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러려면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되는 거지. 기억나? 이거 dx의 의미가 가로고 얘가 세로라 했던 거. 그러니까 세로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gx에서 fx를 뺀 다음에 지금 dx 곱한 거니까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직사각형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무수히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 것이다. 짝짝거리가 너희들 것이다. 이런 의미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적분은 잘 할 줄 아니까 오늘 뭐 시간이 약간 막 여유롭지만은 않아서 중간 과정까지만 좀 보여드리고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자, 둘러싸인 넓이. 이제 넓이 한번 구해보자.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그래프를 반드시 좀 그려보세요. 자, 0부터 6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0과 6을 절편으로. 자, 누구로 둘러싸인 넓이냐? x는 1, x는 마이로 둘러싸인 거래.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여기가 지금 1이 되는 상태. 그래서 지금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일단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 S1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6x를 적분하시면 되겠죠. 이러면 S1. 그리고 S2 같은 경우엔 어떻게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여기를 S2라고 해보시면 0부터 1까지는 음의 값을 가지니까 음의 값을 뭐로만 바꿔주면 돼? 양의 값으로 바꾸신 다음에 걔를 적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이거 자체가 지금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다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이 자식을 적분하면 되는구나.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돼? 그래서 이 둘을 더하시면 답이 나온다. 가능.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6번. 자, y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자,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얘 인수분해부터 해보시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절편 3개 있죠? 마이 0, 1 마이 0, 1에 대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관통하게 그리시면 되겠죠.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더해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자, S1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얘는 x축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정적분의 값 자체가 넓이를 의미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S2 같은 경우엔 여기를 적분하면 음의 값이 나오니까 양수로 바꾸고 적분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쟤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fx를 적분하시면 된다. 근데 살짝 팁을 드리면 요놈을 적분하게 됐을 때 뭐가 돼? 라지 fx에서 밑끝 아래끝 빼는 거니까 이거지. 난 학창 시절 때 이렇게 했어. 너무 귀찮잖아 맨날 이 스타기가. 얘 적분하고 얘 적분한 다음에 밑끝 대입 아래끝 대입 밑끝 대입 아래끝 대입 빼고 해가지고 더하는 거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어차피 얘 적분하면 라지 f0에서 라지 f-1을 빼는 거고 얘는 지금 적분하시면 그냥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보내요. 그러면 마이너스 라지 f1 빼기 라지 f0 이거 아니야? 이 둘이 더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2f요 빼기 빼기 라지 f 마이 빼기 라지 f1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어차피 f0은 사라지니까 그냥 이 둘만 구해가지고 빼고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근데 뭐 계산 과정이 뭐 이것도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다. 뭔 말인지 알아요? 넘어갑시다. 자, 7번. 이제 여러분은 모두 구하실 수가 있냐? 3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도 구하실 수가 있다. 놀랍지 않니? 자, 3차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가
3차함수가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2차함수가 y는 3x제곱. 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자, 그러면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당연히 만나고 있으니까 둘러싸고 있는 거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해야 될까에 대한 기준은 이 둘의 교점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함수가 일단 어디서 만나는가, 교점이 몇 개 존재하는가, 그거부터 구해보세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 일단 교점을 먼저 파악하시기 위해서, 교점 언제 만나? 둘이 같을 때 만나죠. 그래서 둘이 갖다 등식 세우시면 돼요.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4x는 3x제곱 이렇게 되고, 얘 넘어가시게 됐을 때 x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x로 묶어서 x 빼기 3이니까 x 빼기 4 x 더하기 1는 0 이렇게 되지 않니?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교점 몇 개? 3개. 그래서 지금 마일 0, 4에서 만나는구나. 자, 그럼 이거 토대로 우리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3차 함수 먼저 그려보세요. 3차 함수 먼저 그래. 3x제곱 3x제곱 보면 3차 함수라고 했어. 2차 함수 먼저 그려보자. 2차 함수는 지금 보면 0,0을 꼭지점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0이고, 그리고 마 1과 4에서도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도 만나야 되고 여기서도 만나야 돼. 이렇게 되도록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가? 3차 함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잘 그렸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촉구하는 거구나. 둘러싸인 거. 그러면 구간은 두 개로 설정해야 되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0부터 4까지 이렇게 구간을 두 개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누구를 접근하시면 되냐? 누가 위에 있어? 3차가 위에 있고 2차가 아래에 있죠. 그럼 3차에서 2차를 뺀 놈을 접근하면 되겠지. 위에서 아래 뺀 거. 그래서 3차에서 2차를 뺀 걸 접근하시면 돼서 x 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4x dx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 놈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놈이 요 놈이니까 2차 함수니까 2차에서 3차 뺀 거, 사실상 저거 부호 바꾼 거를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4까지 얘 부호 바꾼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x dx 얘를 적분하시면 된다. 이해돼? 근데 얘들아, 지금 보면 나는 그래프를 좀 잘 그렸는데,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프에 대해서 좀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3차랑 2차를 한 번에 그리는 건 어려워. 근데 사실 너희 뭘 적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3차에서 2차 뺀 식을 적분하는 거야. 2차에서 3차 뺀 식을 적분하는 거야. 뺀 식은 이거야. 이게 뺀 식이야. 지금 보면 얘 넘어간 게 뺀 식이잖아. 뺀 식. 그럼 사실상 이 그래프에 대해서 너희가 파악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사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여기가 마이너스 1, 0, 4를 절편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기랑 여기 넓이 구하는 거구나. 여기 넓이가 여기 넓이를 대변하고 있고 여기 넓이가 여기 넓이를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그냥 두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라 뺀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서 x축과 둘러싸고 있는 넓이를 구하셔도 상관은 없다. 사실상 같은 행위니까 이해돼. 그래서 그냥 뺀 함수, 차함수라고 하죠. 차함수 가지고 문제 푸셔도 되긴 된다. 정보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넓이 구하는 거 방법은 알겠으나 계산이 좀 복잡하지 않니? 이게 지금 내가 계산 안 하고 있거든. 얘 지금 언제 이거 4분의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싹 해가지고 물론 대입하고 해가지고 하려면 해야지.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면 해야지. 근데 이제 여러분을 조금 그 정적분의 계산의 늪에서 좀 구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내가 뭐라 써놨어? 정적분 없이 넓이 구하기. 그래서 정적분 없이 넓이를 구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적분을 한번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외워서 공식화해서 넓이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그냥 외우는 거예요. 오늘 알겠지? 그래서 정적분이 매번 하는 게 너무 귀찮다 보니까 하려면 하겠는데 너무 귀찮다 이거야. 아 이거 1초 만에 못할까? 1초 만에 넓이 못 구할까? 1초 좀 오반가? 한 3초 만에 못 구하나? 오늘 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이거 반드시 지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손에 이거야 나중에 편하게 하거든. 너네 6개월 뒤에 미분하세요 하면 미분 못할 것 같아? 미분 다 해. 지금 많이 손에 익어서 미분 다 해. 적분도 다 해.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조금 응용된 문제들 좀 힘들어하겠지.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연습을 하다 보면 금방 하는 파트거든. 지금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 자, 봐봐요. 이차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자. 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 내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리고 0부터 K까지라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 길이는 몇이에요? K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fx식 일단 봐봐.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지. 지금 0과 k가 절편이니까 어떻게 돼? x, x마 k 맞니? 그래서 최고창기의 수를 a라고 잡으면 ax, x마 k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요 놈을 우리가 이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가 궁금한 거야. 자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 적분해봐야겠죠. 그래서 0부터 k까지 한번 적분해서 넓이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거 봐봐. 그냥 0부터 k까지 ax 제곱 얘 전개하시면 k ax dx 이거 맞니? 맞죠? 자, 적분 한번 해볼게요. 그럼 a 바깥으로 빼신 다음에 얘를 x에 대해 적분하시면 어떻게 돼?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 x 제곱 0부터 k까지 맞죠? k 한번 대입해볼까? 그럼 뭐가 돼? 3분의 k 세제곱에서 2분의 k 세제곱을 빼는 거네. 몇 분의 k 세제곱? 몇 분의? 몇 분의? 6분의 맞지? 6분의 k 몇 제곱? 세제곱 맞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k 세제곱 이렇게 되는구나. 따라왔어요? 근데 k는 사실 0부터 k까지의 거리를 내가 k로 잡은 거고 조금 더 일반화하면 0 말고 내가 알파라고 쓸게요. k 말고 얘를 베타라고 쓸게요. 그러면 k는 뭐가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k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넓이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6분의 k가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인 건데 a가 지금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음수죠. 음수여서 지금 마이너스를 상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a를 곱하는 거고요. 만약에 a가 양수였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럼 그놈은 이제 마이너스를 다시 한번 붙이는 꼴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a에 대해서는 그냥 절대값 a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고 있는 넓이 공식이다. 그래서 외우시면 돼요. 한번 배워보자. 몇 분의? 6분의 몇 제곱? 세제곱. 6분의 세제곱. 6분의 세제곱. 6분의 세제곱. 6분의 세제곱. 6, 3, 삘삘. 6분의 세제곱. 63, 63, 63, 63. 외웠어? 외웠어? 이게 얼마나 편하냐면 이제 여러분은 fs에 대한 식을 몰라요. 식을 모르는데 1부터 2까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돼 이게? 6분의 둘이 빼 1, 1의 세제곱 곱하기 절대값의 1 넓이 6분의 정수분 없이 넓이 구하기. 우와 야야야야 2부터 5까지 fx가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뱅뱅뱅 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넓이 구하래. 어떻게 돼? 6분의 둘이 빼 3, 3의 세제곱 곱하기 9. 그러니까 매우 간편하다. 이게 x축이 아니어도 성립합니까? 라고 한다면 x축이 아니어도 성립해요. 우리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고 있는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위에서 아래 걸 빼면 된다 했지. 그럼 빼면 자연스럽게 2차 함수가 되지 않겠니? 어쨌든 1차에서 2차를 빼는 거니까, 혹은 2차에서 1차를 빼는 거니까. 그럼 그 2차 함수에 대해서 그냥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이 과정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6분의 공식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무슨 분의? 6분의. 오케이? 그래서 2차 함수랑 직선의 넓이를 적분으로 구하시는 분은 고3에 아무도 없어요. 어딨지? 그래서 6분의 공식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모두 가능하시냐?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고 있는 넓이도 마찬가지로 해결이 되는데 이거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방금 배운 걸 토대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알파라고 하고 여기 이제 베타라고 할게요. 자, 둘러싸고 있는 넓이가 궁금해.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이 2차 함수에서 이 2차 함수를 뺀 다음에 걔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하시면 돼요. 말이 쉽지. 은근 귀찮단 말이야. 2차 적분하면 3차지. 베타 대입해야 되지. 알파 대입해야 되지. 빼야 되지. 분수 나오지. 통분해야 되지. 일이 복잡해져. 하지만 이제 우리 뭘 알고 있냐? 2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고 있는 넓이를 알고 있어. 그럼 이렇게 직선 한번 그어봐. 그러면 위에 놈이랑 아래 놈의 넓이를 더하면 되지. 그러면 지금 위에 놈을 S1, 아래 놈을 S2라고 한번 해봤을 때 요 놈 같은 경우엔 최고 차항 계수가 A라고 해볼게요. 얘는 AX제곱으로 시작하는 놈이고 요 놈 같은 경우엔 GX, A'X로 시작하는 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S1과 S2를 더하시면 넓이가 될 텐데 S1 어떻게 돼? 몇 분의? 6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 63. 그래서 6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어떻게 돼요? 절대값 빼기 더하기 S2 같은 경우엔 마찬가지로 2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6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절대값 A 프라임 맞네. 그러면 뭐가 공통?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공통. 그러면 요놈은 그냥 6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A 프라임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냥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 씌워서 더한 다음에 그냥 6분의 공식 쓰면 되는구나. 2차랑 2차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2개 있으니까 그 둘은 절대값 씌워서 더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무조건 양수 나오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다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해돼? 마지막으로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 자, 얘는 3차 함수와 접선이에요. 접선 밑줄 치시고. 3차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접선이에요. 단순 직선이 아닙니다. 단순 직선이 아니라 접하는 선에 대해서만 둘러싸고 있는 넓이 공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3차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볼게요.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자, 그러면 x축과 지금 뭐하고 있는 상태? 접하고 있는 상태 맞지? 스쳐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0이라고 잡고 여기를 마찬가지로 k라고 잡고 우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x축과 둘러싸고 있는 이 넓이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오늘 이것만 외우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 fx 한번 작성해보자. 어떻게 돼요? 최고차항 계수 a라고 잡으시고 여기서 접하네 인수 몇 개? 2개. k는 관통하고 있는 인수 하나지. 그럼 여기 x제곱 여기 x 빼기 k 맞니? 그래서 ax제곱 x 빼기 k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k는 지금 내가 이 길이를 k라고 잡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일단 보세요. 자, 이놈을 이제 넓이가 궁금하니 0부터 k까지 적분할 건데 a 바깥으로 빼신 상태에서 전개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적분 한 번만 해봅시다. 적분해 보시면 a 곱하기 4분의 1 x 4제곱 빼기 3분의 k x 세제곱 0부터 k까지 맞아요. k 집어넣어봐. 4분의 k 4제곱에서 3분의 k 4제곱 빼는 거지. 몇 분의 돼? 몇 분의? 12분의 k 몇 제곱? 4제곱. 그래서 넓이가 어떻게 되냐? 12분의 k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인데 지금 내가 a를 음수로 처리해가지고 마이너스 a가 나온 거고 사실은 여기에다가 절대값 a를 씌우면 넓이 공식은 완성이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k를 지금 0부터 k까지의 거리로 k를 잡은 거니까 조금 일반화 하시면 얘를 이제 알파라고 하고 k를 이제 베타라고 해봤을 때 k 같은 경우에는 베타와 알파 사이의 거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넓이 공식이 완성된다. 어떻게 되냐?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같은 경우엔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곱하기 절대값 A 이렇게 됩니다. 몇 분의? 12분의 몇 제곱? 4제곱. 귀찮겠지만 외우시면 정말 편해요. 왜? 적분을 안 해도 되니까. 3차 함수 적분하면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에다가 윗끝에 아래끝 대입하려면 너무 힘든데 그 짓을 안 해도 되니까 한 번 외우시면 편하다. 외우는 게 고통스럽겠지만 한 번 외우시면 편하다.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정리 한 번만 하면 얘는 3차 함수랑 어떤 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 3차 함수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이고요. 그리고 2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은 몇 분의였어?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절대값 A죠? 이거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조금의 규칙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진영은 다 했지만 얘 몇 차 함수? 2차 함수. 얘 몇 차 함수? 3차 함수. 볼까? 2, 3은 6 3, 4, 12 외웠어? 2, 3은 6 3, 4, 12 4차 함수는 뭐겠어? 4, 5, 20 이렇게 돼요. 실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 이용해서 숙제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날 애는 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문 안 열어요. 문 안 열고요. 설 3번을 좀 나눠드릴게요. 빈손으로 가면 서운하니까. 알았어. 여기 전달해주세요. 숙제는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설 선물 전달해주시고요. 수능 특강 문제예요. 올해 수능 특강 문제고 좀 귀한 자료예요. 귀한 자료. 그래서 이거 50문제인데 지수로그 여러분 많이 까먹었죠? 복습 이걸로 하세요. 레벨 2 제외라서 할만해요. 그러니까 레벨 1까지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숙제로 내가 이제 좀 정리해드릴 건데 이거 해오시면 50문제만 풀어오시면 내가 스티커 추가로 하나 더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